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자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참 감정적으로도 너무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기 쉬운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들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또 반대로 꼭 따라야 하는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좀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3가지,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할 4가지 절차, 또 이런 모든 것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준비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이나마 침착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우선 자료에서 말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부터 볼까요? 첫 번째가 좀 우회였어요.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하는 거요? 그렇죠. 보통 경황이 없으면 장례 절차부터 빨리 알아봐야 할 것 같잖아요. 네, 마음이 급하니까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무조건 먼저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사실상 아무런 장례 절차도 시작을 못 하거든요. 아, 장례식장에 전화해도 결국 진단서 가져오라고 하겠군요. 맞아요.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2번째 실수는? 고인의 몸을 함부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3번째는 119에 신고할 때 돌아가셨어요 라고 바로 말하는 것. 이것도 좀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네, 우선 몸을 움직이는 건 나중에 혹시라도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할 때 현장이 좀 달라져 있으면 조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아, 경찰 조사나 부검 같은 가능성도 있어서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119 신고할 때 돌아가셨다고 딱 잘라 말하면 구급대 입장에선 이미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대요. 아, 그럼 출동을 안 하거나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없는 것 같다거나 의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이는 상태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빨리 와서 확인하고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요. 아,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꼭 해야 하는 올바른 절차는 뭘까요? 자료에선 4단계로 정리해놨던데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9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거고요. 2번째는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고인의 평소 지경이라든지 혹은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같은 정보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정보가 구급대원들의 판단에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3번째 단계가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의사 선생님께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받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이게 모든 법적 절차의 진짜 시작점이죠. 사망 진단서.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로 이 진단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장례식장 예약하고 또 화장장 알아보고 이런 실질적인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정신없는 와중에 이 순서를 다 기억하고 챙기기가 쉽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제안이 나오더라고요. 평안상자라는 거요. 미리 준비해두는 정보상자라고. 아, 네. 평안상자.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고인의 의료 정보나 혹시 장기 기증 의사가 있는지 또 어떤 장례를 원하시는지 같은 것들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위치. 예를 들면 통장이나 인감, 유언장, 아니면 사전 연명료료 위양서 같은 것들, 또 비상 연락망까지 다 넣어두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정보만 모아두는 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이 정말 경황이 없을 때 그 부담을 엄청나게 덜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뭘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고인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고 또 남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깊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디지털로 정리해두든 아니면 그냥 상자에 손으로 써서 넣어두든 형식은 상관없겠네요. 그럼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그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가족들하고 공유하는 거죠. 어쩌면 이걸 계기로 평소에 좀 하기 어려웠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이랑 자연스럽게 나눠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평안상자 준비하면서 서로의 생각이나 바람 같은 걸 나누는 시간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절차를 알고 또 미리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건 결국 마음가짐이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절차에 앞서서 잠시 시간을 갖고 고인에게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편히 가세요. 이런 따뜻한 한마디가 꼭 필요하다고. 맞아요. 너무 절차에만 쫓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이별의 순간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잠시라도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고 또 평안히 가시길 빌어주는 마음, 그게 남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네. 결국 이런 모든 준비는 사랑하는 사람을 존엄하게 또 평안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내용들처럼 이런 예기치 못한 순간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단순히 절차를 아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될 수 있겠네요. 당신은 혹시 이런 준비에 대해서 가족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 나눈 이 평안 상자를 한번 같이 준비해 보는 게 그동안 좀 꺼내기 어려웠던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